리즈 제시마치가 경질이 됐습니다. 자, 요거는 단순히 제시마치 얘기만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자, 여러분, 지금 아마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개강이나 개학을 하지 않은 학생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출근이 요즘엔 10시, 11시로 늦는 회사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출근길에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중요한 건 고용안정. 고용안정은 이 직장을 다니는 사람한테는 언제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사회 초년생도 마찬가지고, 고액연봉자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 끝까지 잘 다니고 싶고, 안정적으로 회사를 다니고 싶다라는 얘기는 모두 다 마찬가지잖아요. 개학했어요? 요즘에도 봄방학 개학 이런 거 있어? 이제 그런 거 없는 거 아니었어? 나는 생각해보니까 이때쯤에 개학해서 학교를 갔는데 그거 없어진 다음에 3월에 개학하는 거 아니야? 다시 바뀐 거야? 아, 그렇구나. 학교마다 다르구나. 나는 다 없어진 줄 알았어. 뭐 어쨌거나 고용안정은 모두 다 바라는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야, 돈 많이 쳐봤는데 뭔 고용안정이야. 뭐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제가. 근데 그럼 그 사람은 야, 돈 많이 받았으니까 언제나 잘려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네,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니까. 특히나 축구 선수들은 커리어가 길지 않아요. 그래서 은퇴한 뒤의 노선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합니다. 은퇴한 다음에 노선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를 저는 정말 무수한 선수들에게 봤어요. K리그 현장 중계를 다닌 다음부터 알게 되는 선수들도 있고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럼 은퇴 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라고 물어보면, 뭐 유럽에서 우리가 쓱 지켜볼까요? 패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펀딧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매치 오브 더 데이에 간다거나 먼데이 나잇 풋볼에 간다거나 이런 방송에 출연을 해. 한국으로 따지면 해설위원이 되는 거지. 또 다시 한국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능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튜버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흔하지 않은 지도자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게 좀 범위를 넓혀볼까요? 학원 축구의 지도자까지 생각을 하면 꽤 범위가 넓어져요. 근데 프로 레벨의 지도자는 진짜 적습니다. 만약에 K리그 1이라고 쳐. 은퇴해서 나오는 선수들은 무수히 많은데 한국에서 K리그 1 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 얼마 없는 거란 말이야. 진짜 얼마 없어. K리그 2까지 합쳐봐야 20명 조금 넘는 수밖에 없어. 그게 진짜 조금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도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이 필드 위에서 프로 지도자로 뛰는,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원이 형도 이제 스포츠 클럽을 운영을 했었잖아요. 하이파이브.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설 클럽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봐봐. 우리가 비교적 기억을 하는 스타 선수들도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리는 한정돼 있는데 은퇴하는 선수들은 매 순간 나오잖아. 그리고 그 얘기 우리가 히든풋볼에서 얘기하려고 그랬었던 게 은퇴시켜드립니다라는 코너를 진행을 해보려고 그랬거든. 왜냐하면 K리그 기준입니다. 이건 K리그 기준인데 은퇴식이라는 단어조차 얘기하지 못하고 커리어를 마감하는 선수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팬들에게 나름 사랑받았던 선수들이고 본인들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이거를 다뤄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거라도 우리가 해볼까라는 생각을 지현이 형이랑 청희 형이랑 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아쉽잖아. 그리고 누군가는 사랑했던 선수들이니까. 근데 이런 선수들도 쉽지 않단 말이야. 이런 선수들도 쉽지 않은데 우리가 기억 못하는 선수들도 되게 많거든요. 기억에 각인이 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생각을 기억에 누구야? 이러는 선수들도 많아. 그런데 일부에 뛰었었어. 소수들은 기억을 하겠지? 근데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정도야. 근데 그분들은 진짜 선수 경력 끝나고 난 뒤가 걱정이다. 근데 이제 제가 정말 많은 선수들을 만나봤는데 한국의 선수들, 해외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다른 종목은 어떤지 모르겠어. 근데 축구 기준으로 봤을 때 100이면 100 필드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물론 아싸리 없는 경우도 있어. 아예 없는 경우도 없는 건 아니야. 없는 건 아닌데 어쨌든 대부분의 이 선수 출신 분들이 지도자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지도자라는 자리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결국에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중간 관리자 역할이거든요, 원래. 감독이 한 20명에서 30명 되는 딱 아주 멋진 선수단을 가지고 진두지휘하면서 멋있게 보이지만 사실 이거 중간 관리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지금 혹시 여기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면 중간 관리자의 고충이 있잖아. 골 때리는 거거든? 봐봐. 팀으로 봤을 때는 이사회가 있습니다. 단장도 있어, 사장도 있어. 그 밑이에요. 업무가 달라.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위아래는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고용하는 이 감독이잖아. 밑이야.
만약에 또 구단주가 있죠? 그러면 또 그 위에 또 있어. 회장님이 있어. 근데 봐봐. 그럼 이제 위를 보니까 아이고 단장님, 사장님, 회장님, 구단주님 막 다 있어. 이러죠. 어유 옆에를 봤어. 선수들이 있네? 근데 선수들은 또 스타야.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이리 치고 저리 치요. 감독이. 그런 경우도 많아. 물론 감독이 더 스타 감독이라 가지고 야 뭔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선수들이 스타지? 그럼 감독도 또 골 때려. 아 이렇게 눈치 보인다?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바깥에 봤어. 그래 나를 지지해주겠지? 팬들이 있어. 팬들을 봤는데 지지를 받을 때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야 이 감독 나와. 팬들도 이렇단 말이야. 모든 이 업종과 자리가 힘들지만 이 프로 감독들이 진짜 골치 아파요.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봤는데 이게 기억이 나는 몇몇 감독들이 기억이 나거든. 제가 봤던 감독분들 중에 기억이 나는 게 서정원 감독님이 그랬었고 근데 왜 하필 수원 감독님들이 생각이 많이 나냐? 박건하 감독님도 그랬었고요. 얼굴색이 변해. 왜 하필 수원 감독님들이 이렇게 계속 생각이 많이 나지? 이 현장에서 처음에 부임하셨을 때랑 이제 인사하고 막 아유 축하해요 막 이런 다음에 얼마 후에 가보면 얼굴색이 시커매. 건강이 야 이거 건강이 나빠지는구나. 이게 막 느껴진단 말이야. 근데 봐봐 우리나라도 이런데 해외 리그의 경우에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돈이 많이 걸려 있어. 연봉 세게 받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봉을 높게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만한 의무가 더 주어집니다. 제가 아까 했던 얘기는 연봉이 높다고 해서 나 잘라도 되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지. 연봉이 높아도 오래 다니고 싶잖아. 돈을 더 벌고 싶으니까. 아니 돈 덜 벌고 싶은 거는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니까. 근데 저항도 거세고 욕도 많이 먹어. 돈 많이 받는 만큼 그만큼 일을 잘해야 되는 것도 맞아. 그러다 보니까 감독 경질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정말 빈번하게 있는 일인데 이번 시즌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하나씩 볼까요? 본머스 날라갔죠? 스코파커 날라갔어요. 9대0. 나 근데 개인적으로 파커는 좀 잘못된 타이밍에 잘랐다고 봅니다. 날라갔어. 게리온이 들어왔어. 자, 그 다음에 저는 조금 충격적이었던 굉장히 많은 충격이었던 투헬. 토드볼리 구단주 부임한 다음에 물론 성적이 안 좋긴 했어. 성적이 안 좋긴 했는데 와 충격이다. 포터가 들어왔다. 투헬 날라갔고 그 다음에 그렇게 오래 안 됐죠? 라즈, 울버햄튼 날라가고 준하영이 왔습니다. 로페테키 감독 개인적으로 호감이에요. 왜냐면 황희찬 선수를 좀 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야 이게 이 두 사람을 얘기하게 될 줄이야. 제라드 레인저스에서 좋은 이 모습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프리미어리그에 입성을 했는데 성적이 부진했습니다. 결국엔 MLE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다음 하센위트 토트넘에서 또 날아갔습니다. 날아갔고요. 얼마 전에 또 누구 날아갔습니까? 램파드가 날아갔습니다. 제라드와 램파드는 여러분 진짜 우리가 2000년대 축구를 보면서 프리미어리그를 수놓았던 미드필더 아닙니까? 저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랬었는데 야 이게 감독이 진짜 어려운가 봐. 제라드 날아가고 램파드 날아가고 결국엔 션다이치 감독이 부임됐는데 에메리도 션다이치도 지금 야 감독이랑 다르지? 이러면서 서로 잘하고 있잖아. 빌라에서 에메리 잘하고 있고 첫 경기 다이치가 아스날 잡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감독 그 다음에 또 뭐 별개로 발렌시아 가투소 감독도 뭐 생각이 나고 이런 정말 많은 감독들이 날아가는데 여기에서 추가가 된 게 바로 리제 제시마치가 날아갔습니다. 제시마치가 한국에서 인상 깊었었던 여러 가지 포인트를 생각을 해보면 전 그게 생각이 나요. 짤츠부르크에서 좋았던 것도 있었습니다만 이 하프타임 토크가 국내에서 이 자막이 달리고 그러면서 야 멋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 그리고 또 황희찬 선수와 어떤 그것도 있었고 이러고 난 다음에 리즈 유나이티드의 비엘사 감독 후임으로 중도에 부임이 됐어요. 중도 부임한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팀을 잔류시켰죠. 22-23 시즌 이번 시즌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리즈와 마치가 팀을 만들어놨단 말이야. 막 환호했었죠. 초반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이따가 왜 이 감독의 문제점이 있었는지 얘기를 하겠지만 초반 분위기 괜찮았어. 그런데 현재 리즈 성적 보겠습니다. 17위. 야, 난 이거 보고 나서 황희찬 선수 사실 나는 제시마치가 초반에 좋아가지고 움직여보는 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안 한 게 아니었거든. 왜냐면 또 제시마치랑 궁합도 있고 그 다음에 리즈가 괜찮았었던 파트가 있었으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황희찬이 옳았다. 어쨌거나 이 리즈의 성적이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경질될 수밖에 없다. 제시마치 감독이 부임하고 있는 동안에 승률이 너무 낮아요. 실점도 너무 많아. 8승 9무 15패 이게 25%면 4분의 1밖에 못 이긴 거 아니야? 이러니까 결국에는 날아갈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럼 무엇이 문제였나? 보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초반에는 빠르고 공격적인 전술을 시도하면서 경기 보기 재밌었어요. 저는 리즈랑 경기하는 거 보면 우와 막 아스날 두드려 맞았던 거 기억나. 이기긴 이겼는데. 근데 선수들의 기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중요시 되면서 경기력도 좋았고 막 뛰어댕기고 근데 이 브라이튼전을 시작으로 요 플럼전까지 2무 6패. 완전 안 좋았죠. 이건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월드컵 브레이크 종료한 다음에 성적을 보니까 3무 3패. 기록적으로 너무 안 좋아. 너무 안 좋아요? 자,
교체 타이밍을 봤더니만 너무 늦어. 선수를 쉽게 안 빼고 전술 변화도 좀 미온적이야. 그 다음에 수비 불안, 가라앉지 않아. 라스무스 크리스텐센을 제외하면 미들맨도 없어. 그 다음에 또 좌풀백 바트의 문제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스트라이크 있죠? 스트라이크이 주전인데 잘 못하고, 그 다음에 에메르송은 이번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다른 문제입니다만, 피르포 영주형 기억나시죠? 영주형이 피르포는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나 피르포는 제가 죄송하지만 로얄은 한번 기다려주세요 라고 얘기했었던 거 했었잖아. 기억나시죠? 피르포는 그때도 이제 영주형이 이건 죄송하다라고 그랬단 말이야. 피르포는 죄송합니다. 갈피 못 잡고. 그래서 뭐 타일러 아담스, 브랜든 에런슨, 그 다음에 서머빌, 모레노 이런 선수들은 좀 괜찮았지만, 로드리고 이런 선수는 괜찮았지만 전체적으로 나머지 선수들이 못했다. 그리고 제시마치도 거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날아간 거죠. 자, 그러면 감독 후보군을 봐야 돼. 무직인 감독들 한번 볼까요? 계속 나오는, 요즘에 감독이 날아갈 때마다 나오는 이 후보군들이죠. 베니테스. 또 얘기 나와야죠. 비엘사. 그 다음 아까 위에 올라왔던 사람들, 제라드 하세니트, 그 다음에 포체티노, 그리고 누버지. 비엘사 리턴은 말도 안 되지. 근데 이 뭐 BBC에서 이렇게 막 얘기하더라고. BBC에서 얘기 나오는 것만 쓴 거예요. 뭐 그 다음에 투헬도 있고 그래요. 예. 자, 근데 구체적인 링크가 나오는 거는 이 웨스트브롬위치 알비온의 카르로스 코르베란, 이 사람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나오는지 봤더니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3세 이하 리즈 감독이었다. 그러면 이제 충분히 나올 만하잖아. 그 다음에 허더스필드 감독도 했었고, 노팅엄 포레스트랑 승격표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름대로 이 결과를 낸 거죠. 웨스트브롬위치 알비온에 지금 부임을 하고 현재 웨스트브롬위치 알비온 이끌고서 리그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4-2-3-1이나 4-3-3을 쓰는데 선수들 적극적인 좀 스위칭도 쓴다고 하고, 이런 사람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네. 이게 뭐 사실 리즈 팬들도 우리나라에 꽤 많고 그렇고, 그 다음에 제시마치도 대한민국에서 꽤 알려진 감독이잖아요. 근데 또 경질이 됐고, 이번에 언제나처럼 또 많은 감독들이 날아가는구나, 이런 뉴스를 보고서 이것도 간단하게 좀 다뤄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막 벤투 감독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 왜냐하면 또 벤투 감독이 예를 들어서 이 빅리그에 진출을 해. 사실 그러면 벤투 감독은 부활해서 가는 거거든요. 벤투 감독은 커리어가 조금씩 아쉬워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민국 대표팀을 맡고 우리와 월드컵을 잘 치르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잖아. 그렇게 되면 아마 또 우리 익숙한 선수들을 데려갈 수 있는, 대한민국 선수를 데려갈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니까 그럴 텐데 지금 이야기가 막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